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바로 3대 지수는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금 3대 지수는 보시면은 S&P 500 0.07%, 다우 0.01%, 나스닥 0.07%로 뭐 강보합세 사실상 변동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워낙 5일 연속 증시가 불기둥을 뿜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살펴본 다음엔 저희 프리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리마켓 특징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많은 기업들, 거래량이 많은 종목 ETF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은 종목 중에는 TMF, TLT 3배짜리죠. 이게 그 서양에서도 많이들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TMF가 거래량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SQQQ 같은 것도 눈에 띄고요. 개별 종목 중에는 테슬라가 거래량 많은 기업에 가장 눈에 띄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 확인해 볼 텐데요. 리오토가 현재 개장 전 7.7% 상승하고 있고, 뭐 이런 크리스프 테라피틱스 이런 것도 좀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400%씩 오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가총액 순으로 나타내 보면은 오늘 지수는 조금 뭐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나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은 또 1.5%, 1.2%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아시아 증시가 강했다 보니까 알리바바, 핀투어토, 징동닷컴, 바이두, 리오토 이런 아시아 기업들이 프리마켓에서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다음 프리마켓의 주가 하락률 큰 기업도 볼 텐데요. 보시면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마이너스 3%로 좀 이름 있는 기업 중에는 주가 상승률이 큰 모습입니다. 이것도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보면 포티넷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락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어닝 미스에다가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죠. 포티넷 하락하고 있고 또 워너브라더스, 앨범알 이런 종목들이 주가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3대 지수하고 이렇게 프리마켓의 특징주들을 살펴봤으면은 바로 그다음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 항상 빼먹으면 안 되죠.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핀비즈 통해서 체크할 텐데 오늘 빅7 중에는 테슬라 1.56% 상승하고 있고 엔비디아 0.9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조금 보합세 보여주고 있네요. 애플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조금 저조했다 보니까 오늘도 0.2%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특징주들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미의 비정의 무기입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자료들인데 이제 개장 전 알고 넘어갈 뉴스 5 이거를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토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 유일하게 버크셔 해서웨이만 주말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실적 발표 내용 중에 보유 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57 빌리언 달러 정도 기록하면서 한화 약 200조 원 기록했는데 이게 현금이 사상 최대 기록했다고 가끔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버핏이 투자 안 하고 자꾸 현금 모은다 하는데 이분이 현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이제 5% 가까이 돼서 그 국채 금리 투자하면서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현금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뉴스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재확인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두 국가가 일요일 날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성명을 내놓았는데 연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공급 제한을 지속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 1%대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뉴스는 일론 머스크가 생성형 AI인 그록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분이 오픈 AI 초기 설립 멤버 중 한 분이었는데 이제 뛰쳐나오고 자기가 이번에 그 챗 GPT 붐이 분 다음에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설립했어요. 그 기업 이름이 XAI인데 XAI에서 이번에 생성형 AI 그록을 공개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록이 챗 GPT 3.5보다 우수하다고 하는데 오픈 AI에서는 이미 GPT-4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GPT-4보다 좋다는 이야기는 안 한 거 보면 아직은 그록 AI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 챗봇 그록은 월 16달러에 트위터 지금은 X죠. 이 X의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면은 일부러 그 좀 일부 기능을 제공할 거라고 하네요. 이게 당장은 트위터 X의 수익으로 잡히고 테슬라 수익으로는 잡히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 그록 AI가 진짜 성공한다면 나중에 뭐 테슬라 소프트웨어도 장착되고 수익으로도 연결될 가능성도 있겠죠. 다음은 스타벅스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2024년에 시간당 임금을 최소 3%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스타벅스 바리스타들 시간당 임금이 여러 가지 수당 다 포함하면은 약 27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스타벅스는 올해 상반기에 노조가 설립되기도 했고, 하워드 슐츠 창업자이자 그 회장님께서 이번에 그 복귀했다가 지금은 CEO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복귀했을 때 이 주주환원 정책보다는 앞으로 직원들 급여랑 복지에 좀 더 힘쓰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이미 이런 급여 인상 이슈는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UAW 자동차 노조분들 임금 인상 보면은 그분들은 막 25에서 막 30% 넘게 인상됐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 3% 임금 인상은 그냥 일반적인 임금 인상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은 지난 한 주에 19% 상승한 아크 ETF입니다. 이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운영하는 아크 ETF 국내 많은 분들이 뭐 투자하신 적도 있고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10년물 금리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9% 상승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19% 상승한 거 확인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멀었습니다. 이때 사신 분들은 아직 지옥이겠죠? 그래도 10년물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한번 반등 다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에서 이제 월요일마다는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하는데요. S&P 500이 지난주에 5.9% 상승했는데 이 시장 섹터 상승을 S&P 500 전반적인 상승을 주도한 섹터는 부동산 섹터랑 금융, 커뮤니케이션 섹터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섹터가 많이 오르고 금융 섹터가 많이 오른 거는 주가 많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10년물 금리가 빠지면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좀 안 할 것 같다.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질 것 같다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좀 생겨서 주가 상승이 시장을 주도했지 않나 싶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섹터는 지난 한 주 동안 위험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좀 시장에서 뒤처진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기업이 잘 나갔고 어떤 기업들이 못 나갔는지도 프리미에서는 이렇게 월요일마다 이걸 점검해 볼 텐데 지난 한 주는 이렇게 완전 다 10%다 상승했죠. 근데도 이렇게 포티넷 아까도 나왔는데 프리마켓 하락하는 종목 중에 온세미컨덕터, ST로더,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앨범알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서 가이던스 낮춰서 지난 한 주 이렇게 다 퍼런 세상에서 이들만 좀 하락폭을 깊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에 오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개장 전 주요 실적 발표 기업이랑 장 마감 이후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실적 발표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장 전에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기업이 방금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 기업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S&P 500의 유틸리티 기업 중에 엑셀론이라는 기업에서 2022년에 스핀오프된 기업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원자력 에너지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조금 아직 부족하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스텔레이션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되게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여름에 그 에어컨 수요가 많았다고 해요. 올해 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얘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도 이걸 원전 운영하고 있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상당히 실적 잘 나왔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국내 반도체에 워낙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서 아실 텐데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인 NXP 세미컨덕터 실적 발표 있고요. 리얼티 인컴 국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리얼티 인컴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들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코테라 에너지 실적 발표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방금 설명드린 이 원전 기업 지금 이 사상 최고가 계속 달리고 있고요. 방금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한 1.5% 정도 프리마켓에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전일, 전 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 갱신한 기업들 이렇게 많으면은 너무 많으면은 하루에 한 5개 정도만 제가 꼭 골라오고 아예 없거나 하면은 52주 신저가 기업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의 첫 번째 기업은 페라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페라리 프로산계라고 페라리 최초의 SUV예요. 이게 올해 상반기 출시된 차량인데 이게 수요가 정말 뜨거워가지고 지금 주문하면은 2025년 지나서야 이제 이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 가끔 보면은 좀 경기 어렵다는데 슈퍼카 타시는 분들 은근히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다 보니까 세상이 갈수록 이돈 많으신 분들은 페라리 계속해서 구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라리 그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갭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사상 최고가 바로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기업은 CCTV랑 무전기 이거 생산하는 기업인 모토로라 솔루션스인데요. 모토로라 솔루션스 하면은 모토로라는 들어봤는데 조금 뭔가 어색합니다. 그 모토로라 핸드폰 만들던 모토로라가 2011년에 이제 핸드폰 사업부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재편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게 이 CCTV 사업부랑 라디오 사업부 이걸로 이제 모토로라 솔루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의 리테일 업체들 도난 사고가 많아서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제 도난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CCTV랑 이런 무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할로윈 그때 막 총기 난사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어서 이런 공공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토로라 솔루션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52주 신고가 전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도어대시입니다. 도어대시는 국내 배달의 민족이랑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다들 이해하실 텐데 이렇게 배달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도어대시도 실적 발표 이후에 갭상승하고 전거래일에 52주 신고가 돌파했는데 도어대시 실적 발표에서 배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요. 원래 리오프닝 때 반짝했다가 리오프닝이 끝나가면서 조금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계속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계속해서 한번 도어대시를 이용한 사람은 끊지 못하고 계속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실적 꾸준히 좋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도어대시 그리고 오늘 안동호 이사님의 매운맛 주식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 기업은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기업의 그러니까 이 산업의 버블을 측정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디서 만드냐? 이 우측 아래 보시면은 지금 제 얼굴이 좀 가리고 있는데 이 가트너라는 이 리서치 기관에서 만들어요. 음, 이,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가트너 IT 리서치 전문 기업인데 이 가트너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리서치에 대한 왜 그러는지 봤더니 최근에 경기가 좀 불안정하고 기술 변화가 엄청 급격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리서치 전문 기관인 가트너로부터 리서치를 좀 받고 이 자문 컨설팅을 받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서 가트너 지난 거래일에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15%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엔 가민입니다. 이거 가민 국내에도 판매하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민 스마트워치라고 있어요. 이 가민 스마트워치가 솔직히 애플워치한테 좀 대중성은 밀리는데 이 진짜 매니아들은 이거
또 쓰거든요. 근데 가민이 스마트워치 외에도 항공, 자동차, 선박 이런 데도 GP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GPS 사업이 최근에 이제 항공 부분이나 선박 부분 그런 데 좀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실적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제 이것도 52주 신고가 이렇게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많은 분들 다 이제 들어오셨네요. 김프랑스와님도 들어오시고 빨간마녀님, 배우망님. 예, 그리고 저희 프리미는 이렇게 미국의 3대 지수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개장 전 특징주 이렇게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 빠르게 뉴스 5가지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 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던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기업들 한 번씩 체크해드리고 금일 새롭게 업데이트된 투자 의견 그리고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아무래도 좀 나는 미국 주식에 빅테크 말고도 다른 기업들은 뭐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프리미 꾸준히 시청해 보시면은 좀 인사이트 넓히시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2주 신저가 갱신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그 거래일에 52주 신저가 갱신한 기업은 BL홀딩스 하나였습니다. 이 BL홀딩스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회계관리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얘네가 고객사들이 보통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고금리에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도산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홀딩스도 이걸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되다 보니까 이 수익이 안 좋아지고 향후 가이던스까지 깎아서 마이너스 25%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옛날에 잘 나갈 땐 주가 막 300달러 했던 것 같은데 지금 60달러대네요. 그리고 저희 프리미에서만 이걸 볼 수 있는 또 자료입니다. 이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기업, 이런 기술적 지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매일 이런 게 있으면은 한두 개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포착되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국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 가는 세계 3위 메모리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 거래일 이후에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하고 상승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상승했냐면은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미주미 사무실에서도 컴퓨터가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메모리 최근에 교체하면서 가격을 봤는데 작년보다는 가격이 좀 상승했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저항선 뚫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이제 저희 미장원에서 많이 이야기해드렸는데 이 알렉스 카프 창업자께서 또 이제 S&P 500에 우리 기업 편입될 수 있다 자신감도 표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갭상승했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저항선 돌파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또 포착된 기업 하나 있는데 이런 종이 박스 보시면은 이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은 어디지? 하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이런 식품이나 뭐 각종 제품들, 종이 박스 포장, 이 종이 박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패키징 코퍼레이션이란 기업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저항선 돌파하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최근 또 쇼핑 트렌드는 다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시즌에 맞춰서 이제 박스 수요가 다시 개선될 거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저항선 뚫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런 기술적 지표들 좋아하는 분들 위해 골든 크로스 기업이랑 데드 크로스 기업 매일 하나씩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골든 크로스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향 돌파하면은 주가 흐름이 보편적으로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로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지표입니다. 골든 크로스 종목 먼저 하나 살펴보면요.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칼이란 기업인데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용 가스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좀 체감하기 어려운데 산업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산업용 가스, 뭐 수소, 이온,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가스들 되게 많이 접하는데 이 세계 1위 기업이 린데라는 기업이고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칼은 세계 2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뚫고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데드 크로스 기록한 기업은 다비타란 기업인데 다비타는 여기 신장 투석 서비스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신장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이렇게 하락했고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뚫고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프리미에서는 이렇게 오늘 갓 나온 IB 의견 따끈따끈한 거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래프트 킹스입니다. 첫 번째는 드래프트 킹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3분기 실적이 너무 긍정적이었고 이 가이던스 상향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좀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 분야에서 되게 특이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 해요. 원래 좀 경제가 어려우면 소비가 죽고 그러는데 이 경제가 어려워도 도박은 다들 즐겨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래프트 킹스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36달러에서 38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현재가 34달러니까 상승 여력은 약 12%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또 업데이트된 기업 중에는 월마트 있거든요. 월마트 오늘 굿모닝 미주미에서도 조용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도이치방크에서 오늘 새로운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월마트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뭐 GDP, 미국의 GDP나 그런 거 보면은 3분기 매크로 데이터는 안정적인데 아직 도이치방크 측에서는 명확한 소비 회복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이런 월마트 같은 식료품 비중이 높은 방어적 포지션의 리테일러를 선호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184달러에서 18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현재가 대비 14%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앨범알입니다. 앨범알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좀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근데 UBS에서 오늘 좀 안 좋은 리포트를 냈어요. 앨범알이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리튬 공급이 증가할 위험이 있고 2024년까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수익이 하락할 전망이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리튬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 전망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수요 기대치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이 앨범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도 253달러에서 140달러로 약 40% 가까이 하향 조정했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약 10%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까지 사시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기업도 매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 배당 라길이 있는데 배당 라길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 이런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왕 투자할 것 배당도 받아보면서 투자를 시작하자 그런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EQT 코퍼레이션입니다. 이것도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 전문 기업인데 천연가스 굴착 기업이에요.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최근에 천연가스 좀 가격 많이 낮아졌는데 어쨌든 이런 기업도 오늘 배당 지급하는 기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1.41%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사시면은 12월 1일 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풀코퍼레이션이에요. 풀코퍼레이션은 미국의 수영장 설치하고 수영장 유지 보수 그리고 수영장 용품들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것도 주가 반등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최근 주택 시장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시장 개선 기대감이 생겨서 주택 건설 업체들 주가도 상승하면서 이 풀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들은 보통 수영장이 같이 있어요. 한국에는 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수영장 건설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면서 풀코퍼레이션도 최근 주가 반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1.31%고 배당 지급일은 11월 22일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유나이티드 렌탈스인데요. 이것도 많이 소개해드렸죠. 미국의 중장비 대여 업체입니다.
이거 배당 수익률 1.31%고 배당 지급일 오늘 사시면은 이것도 풀 코퍼레이션이랑 마찬가지로 11월 22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